6월 20일 금요일 헤드라인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2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으로 1%대 경제 성장률 사수의 마중물이 될지 주목됩니다. 3특검이 지명된 지 일주일 만에 본격 가동됐습니다. 내란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고 김건희 특검은 수사 진용을 갖췄습니다. 최상병 특검도 이번 주 중 특검부 임명을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양국 간 협력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는 반도체,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이 양국 협력의 유망 분야로 꼽혔습니다. 이란의 항복을 압박하며 최후 통첩까지 날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저울질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중동은 또 다른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전현주입니다. 전국이 본격 장마철에 들어갔습니다. 평년보다 일찍 찾아온 장마는 주말인 내일까지 내륙에 최대 150mm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강한 비가 내릴 예정인 만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2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15만 원에서 50만 원이 차등 지급받게 되는데요.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이 0%대 성장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는 이번 추경안으로 1%대 경제 성장률 사수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진아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2주 만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 정부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세출 20조 2천억 원, 세입 경정 10조 3천억 원으로 총 30조 5천억 원 규모로 마련된 이번 추경은 내수 부양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취약계층에 더 주는 방식으로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40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위해 정부가 일정 수준의 채무를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의 부채 탕감 방안도 내놨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0.8%로 예상되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과 관련해 추가 국채 발행 등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재정 건전성 관리가 숙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을 설계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에 대해 매우 실망이라며 공개적으로 질책했습니다. 공직사회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하던 관성에서 벗어나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반향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국정기획위가 활동 초반부터 강하게 기강 잡기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박주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을 설계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에 대해 매우 실망이라며 공개적으로 질책했습니다. 이틀 연속 정부 부처들을 질타한 겁니다. 공직사회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하던 관성에서 벗어나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국정기획위가 활동 초반부터 강하게 기강 잡기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 3년 비상계엄과 내란 6개월간 공직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조 대변인은 전 부처 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연일 쓴소리를 하며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한주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업무 보고에서 계획을 꼼꼼히 세워야 한다며 공약을 잘 반영했으리라 믿지만 혹시라도 부족했다면 서슴없이 새로 작성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한주 위원장은 첫 업무 보고를 마친 뒤에도 지난 2017년 업무 보고에 비해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며 질책했습니다. 정치권에선 국정기획의 인사들의 기강 잡기를 놓고 향후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한 시그널로 바라보는 분위기입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영입니다.
금융위원회 해체 등 금융감독 체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면서 편변적 구속력 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편변적 구속력은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 소액 분쟁이 일어났을 때 금융사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방안인데요. 과거 금융위원회 반대 등으로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동력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종용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되면서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 소액 분쟁이 일어났을 때 금융사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놓은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를 보면 금융개혁 과제에 편면적 구속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과 금융감독원이 추진했다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당시 감독 규정과 입법 제정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가 반대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기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감원이 추진하던 편면적 구속력 도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선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종용입니다. 3특검이 지명된 지 일주일 만에 사실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내란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검은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해 수사 진용을 갖췄고 최상병 특검도 이번 주 중으로 특검보 임명을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근윤 기자입니다.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팀들이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 중이며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임명을 완료했습니다. 빠르게 수사를 하고 있는 내란 특검은 윤 씨의 내란 혐의와 불법 비상계엄을 수사합니다. 조은석 특검은 임명 다음 날 검찰, 경찰을 찾아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인력 파견을 협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8일 김용현 전 장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 조작, 명품 가방 뇌물수수 등 의혹을 수사합니다. 민중기 특검은 특검보를 임명하여 의혹을 나눠 수사할 예정입니다. 최혜병 특검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합니다. 이명현 특검은 사무실을 마련하고 특검보 후보 추천을 마쳤습니다. 뉴스토마토 유근윤입니다.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주요 사업 현장을 찾아 진두지휘에 나섰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총수들이 직접 위기 대응과 미래 전략 점검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립니다. 박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최근 잇따라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위기 대응과 미래 전략 점검에 직접 나선 모습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달 초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찾았습니다. 지난 4월 가동을 시작한 5공장을 둘러보며 사업 전략을 점검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매출 4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만큼 이 회장의 이번 방문은 임직원들의 성과를 직접 격려하고 바이오 사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 17일 올해 첫 공식 행보로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거점인 한화토탈에너지스 대산 공장을 찾았습니다. 장기 불황에 놓인 석유화학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복잡한 환경일수록 원가 절감과 기술 혁신에 집중해달라며 임직원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전기차 캐즘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배터리 산업 점검을 위해 이달 초 인도네시아 카라왕 신산업단지 내에 있는 HLI 그린파워 생산 공장을 찾았습니다. 구 회장은 이곳에서 임직원들에게 차별화된 배터리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 둔화와 산업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총수들의 현장 행보는 위기 대응을 넘어 미래 경쟁력 확보를 향한 시그널로 읽히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박혜정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협력 확대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는 반도체와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이 양국 협력의 유망 분야로 꼽혔습니다. 배덕훈 기자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실용주의 정책 기조를 토대로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오는 22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협력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1965년 2억 달러였던 한일 무역 규모는 지난해 772억 달러로 무려 352배나 성장했습니다. 특히 과거 수직적 분업 구조에서 현재 IT와 중화학 공업 제품을 상호 교역하는 수평적 협력 관계로 전환됐습니다. 보고서는 한일 교역 구조가 중간재 중심으로 형성된 만큼 미래 첨단 산업에서도 소재 부품 장비의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미래 첨단 산업 중 반도체와 모빌리티가 유망 협력 분야로 주목됩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일 경제 협력의 필요성과 함께 반도체, AI,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시너지를 기대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일본과의 경제연대를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미국발 관세정책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해법으로 일본과의 경제연대를 수차례 제안해온 바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캐나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가까운 관계에 있고 보완적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한일 관계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 자동차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4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의심 사례는 매년 늘고 있지만 이 중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표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급발진은 차량의 운전자 의도와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가속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결함이 발견돼 급발진으로 공식 인정받은 사례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일반인이 차량의 복잡한 전자제어 시스템의 결함을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제조업계도 현재까지 과학적 검증을 통해 차량 결함이 확인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양쪽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투 채널이잖아요. 전방하고 후방. 후방 채널을 발에다 달면 그게 페달 블랙박스예요. 페달 블랙박스가 급발진 사고를 증명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립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 SK텔레콤 유심 교체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신규 영업 재개를 통보받지는 못했지만 이달 중 영업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은 한 달 넘게 영업이 중지됐던 만큼 최대한 준비를 진행해서 공격적인 마케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SK텔레콤의 유심 교체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19일 0시 기준 실제 교체를 앞둔 고객은 약 46만 명, 이미 890만 명 이상이 유심을 교체했습니다.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신청 시스템도 개선돼 고객이 원하는 매장과 시간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SK텔레콤을 떠난 고객은 59만여 명으로 집계됩니다. 이심 신규 개통도 하루 700건 안팎에 머물며 회복은 더딘 상황입니다. SK텔레콤은 이르면 이달 중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준비 중입니다. 유심 교체에 협력한 대리점들에 대한 보상안도 다음 주 발표될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은입니다. 현대카드 노사가 19차례 임금 및 단체 협상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률과 복리후생 개선을 두고 여전히 이견이 큰 상황에서 현대카드 노조는 투쟁 강도를 더욱더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유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카드와 현대카드 노조가 19차례 임금 단체 협상을 진행했지만 매번 결렬되고 있습니다. 현대카드 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임금 인상률 7%, 기본급과 성과급 7:3 비율에서 8:1로 개편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현대카드사 측은 인근 인상률 2에서 2.5%, 인근 구조 개편 수용 불가 등을 내세우면서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현대카드 노조는 회사의 성장이 노동자 힘을 근거로 7% 수준을 주장하고 사측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대카드 노조는 임단료 체결이 지연되자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김영주 현대카드 노조 지부장은 18차 임단협이 결렬된 직후인 지난 16일부터 현대카드 본사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19차 교섭이 결렬된 지난 18일에는 앞으로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투쟁으로 우선은 지부장 1인 시위가 들어온 거고요. 투쟁 시위도 이제 매주 한 주씩 조금씩 이제 수위는 더 높여갈 예정이에요. 뉴스토마토 유영진입니다. 이란의 항복을 압박하며 최후 통첩까지 날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저울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칫 임기 내내 전쟁의 늪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섞여 있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중동은 또 다른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인 기자입니다. 이란을 공격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미 이란의 항복을 압박하며 최후 통첩까지 날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저울질에 들어갔습니다. 수일 내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중동이 확전까지 치달을 수도 있다는 압박감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이란 핵시설 공격 자체가 전쟁의 판도라 상자를 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미 미국 국방부는 이란에 취할 수 있는 다수의 군사적 옵션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 자체에 대한 계획에는 승인했지만 최종 공격 명령은 보류했습니다. 마지막 선택을 앞두고 군사적 경우에 수로 이란을 압박해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예측이 불가능한 후폭풍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외교 옵션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 공격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그 여파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국제 유가 문제도 있고 테러의 위협도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 핵심 지지층은 물론 미국 사회 전반의 여론도 전쟁 개입을 반대합니다. 정권 초기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뉴스토마토 한동인입니다. 6월 20일 아침 뉴스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리듬은 스마트 TV 앱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